안녕하세요.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. 네, 오늘은 암환우님들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, 바로 GMO 식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작년 말 세계의 최대 콩 생산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콩 재배가 늘면서 소아암이 증가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. 이 콩은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콩이 아니라 유전자를 변형시킨 농산물, 즉 GMO 콩이었고요. 이 콩에 사용된 농약인 글리포세이트의 사용의 증가로 브라질 내 유아암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밝힌 것입니다. 실제 브라질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지역에서 GMO 콩을 재배하면서 생산량이 지난 10년 동안 거의 2배 증가했고 작년 한 해는 기록적인 양을 생산했다고 해요. 네,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끔찍한 이야기 속 GMO가 뭐길래 그럴까요? 무르지 않은 토마토, 제초제에 강한 콩, 이런 것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요즘 기후 상태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. 결국 외부에서 들여와서 식재료를 사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GMO입니다. 이 GMO는 이름 그대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말하는데요. 생물체 유전자 중에 유용한 것을 취해서 그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 삽입을 하고 유용하게 변형시킨 농산물 등을 원료로 제공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. 쉽게 설명드리면 GMO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회사가 몬산토라는 회사인데요. 2001년쯤에 설립된 회사인데 원래는 합성섬유나 플라스틱을 만들던 회사였어요. 또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했던 맹독성 고엽제 다들 아시죠? 이 고엽제의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. 이 업체가 만든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라운드업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제초제인데요. 이 제초제는 지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. 네, 어느 날 농산물의 해충을 방지하고 또 밑에 필요 없는 잡초들만 죽이기 위해서 이 제초제를 뿌렸는데 이때 유일하게 죽지 않는 미생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. 이 강한 제초제에도 죽지 않은 미생물이라니 생명공학 기술학자들은 와, 이거 혁명이다 생각을 했겠죠.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DNA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재료에 주입해서 키우면 더 많은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또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가장 수확량이 많은 식물 종자들의 이 제초제의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전자를 주입하게 됩니다. 그 결과 농부들은 마음 놓고 이 농약, 글리포세이트를 수확물들에 마음껏 뿌리게 됐겠죠. 어차피 수확물들은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밑에 자라는 잡초들만 효과적으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위험성에 대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. 실제 이 글리포세이트는 2015년 WHO 산하 세계 암연구소에서 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룹 EA로 분류가 되었습니다. 이 정도 등급이라면 사람에게서 증거 자체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동물 실험에서 일관되게 세포 독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발암물질로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. 이 GMO 동물 실험의 가장 대표적인 쥐 실험을 살펴보면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은 GMO를 먹지 않은 대조군보다 2배에서 3배 더 빨리 죽고 종양이 더 많이 생겼고 간, 신장, 뇌하수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이 연구팀이 발견한 것은 GMO를 먹고 자란 쥐들은 내분비교란이 일어나서 생기는 질환들이었는데요.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연구에 대해서 반박하는 식품업체들이 많고 미국 곡물협회는 GM 작물을 섭취해서 인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GMO 식품이 나타난 지는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. 이 20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성분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나중돼서야 인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들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각종 자가면역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또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잖아요. 물론 이런 이유들이 GMO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아직 안전성이 완벽히 입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피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.
거기에다가 소비자가 GMO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현재 GMO 그 자체가 주요 성분으로 사용되었을 때만 라벨지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부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. 포장지 뒷면에 보시면 GMO가 포함되어 있음이 아니라 변형 옥수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애매모호한 문구들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마저도 식용유나 당류 등 이 가공식품 회사들은 GMO 농산물을 들여와서 가공을 거치면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민단체들은 이 검출 기반 표시 제도가 아니라 원료 기반 표시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.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자. 이렇게 꾸준히 요구하고 있죠. 네,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은요, 어린 학생의 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했고, 헝가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앞장서서 이 GMO 옥수수밭은 즉시 불태워버리는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GMO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 합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콩이나 옥수수처럼 널리 알려진 것들 뿐만이 아니라 토마토, 파프리카, 우유, 또 두부, 식용유, 간장, 과자, 음료수, 밀가루 등 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식재료에 GMO가 이미 숨어 들어와 있는데요. 결국 소비자가 좀 더 꼼꼼하게 식재료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. 네, 그럼 어떻게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을까요? 네, 첫 번째, 유기농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GMO를 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요. 물론 유기농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식품을 고를 때 유기농 인증을 확인한다면 GMO 식품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. 콩으로 만든 제품들을 고르실 때에도 무농약 생산 방식인 유기농 국산 콩으로 제조된 것을 고르시면 좋습니다. 국내산 콩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GMO 식품들은 100% 외국에서 수입된 것입니다. 그래서 수입산보다는 우리 농산물, 현지에서 구입하는 식품이 GMO 노출 가능성이 가장 적습니다. 지역 내 생활협동조합이나 유기농산물 직거래 단체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을 이용하시면 좋겠죠. 네, 세 번째는 가공식품을 멀리해야 한다는 건데요. GMO 이슈가 아니더라도 아마누님들은 가공식품을 안 드시는 게 좋죠. 특히 밀가루로 만든 피자, 라면, 떡볶이 등등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는 GMO가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올리고당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뒤에 성분 함량표를 보시면 액상과당이 꼭 들어가 있기도 하죠. 네, 마트에서 무언가를 구입하실 때에는 성분표를 꼼꼼히 보시고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GMO의 위험성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먹는 것이 나를 맞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. 내 입으로 또 내 가족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건강한 생활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